안녕하세요. 왜 인사 안 하세요? 같이 인사하셔야죠. 1년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예. 오늘 무슨 과목인지는 아세요? 예. 공부해 보셨어요? 등기법은 해보셨어요? 그럼 어려운 거 아시겠네요, 등기법. 네. 제 과목은 이제 2차 과목이고요. 1차는 뭔지 아시죠? 민법하고 개론, 두 개가 이제 넘어갈 부분이고요. 2차 과목은 과목이 3개인데 중개사법이 있고 공시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공법에서 3개가 40문제, 여기서 세법이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40문제씩 나오는데 공시법이 24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법에서 16개가 나옵니다. 근데 24문제, 16개에서 40문제가 만들어지는데 공부하는 양은 여기 제일 많아요. 40문제 단위 놓고 봤을 때는 양이 제일 많은데 제일 공부 안 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를 제일 안 하다가 마지막 9월달쯤 가게 되면 이제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안 빠지시면 됩니다. 학원은 안 빠지시면 점수 나오니까 이제 쭉 1년 공부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 과목은 24문제, 세법 16개밖에 안 나오니까 뒤로 밀어요. 계속 뒤로 밀다가 나중에 등기법쯤 가가지고서 골탕을 많이 먹습니다. 제 과목이 공시법이라는 과목이, 공시법이라는 법은 없고요. 공시란 말은 공개 표시를 줄임말이 공시예요. 그럼 어떤 내용을 공개해서 표시하기 위한 법률이, 그래서 공시란 말이 만들어졌는데 무엇을 공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는 부동산에 관한 내역을 공시하게 되고 또 하나가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해서 두 가지를 공시하는 법을 이제 공시법 그럽니다. 부동산이 토지가 건물이죠. 크게 나눠서 부동산으로서 토지하고 건물이 있고, 마찬가지로 토지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건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법이 있는데, 토지를 다루는 법은 이제 맨 앞에 보시니까 입문서에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써 있고,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맨 처음에 123페이지 가시게 되면 제목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에는 측량이 있고 수로조사가 있고 지적까지 해서 3개 파트 중에서 토지만 다루는 법을 지적이라고 부릅니다. 지적에 관한 내용을 저에게 배우시게 되고, 또 건물 다루는 법은 공법시험에 배우시는 건축법상에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이 기본 틀이에요. 모든 토지의 경우는 어떤 법을 저촉받게 되어 있느냐, 지적을 저촉받게 되고 지적법에 대해서, 모든 건물은 건축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법의 기본 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놓고 봤을 때 토지를 다루는 법은 어떤 법이고 지적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꾸 이제 입이 열려야 돼요. 듣는 건 재미없어요. 싸움도 치고받아 재밌는 거지 일방적으로 터지는 거 불쌍하지,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토지는 어떤 법이 다루더라? 지적법이고, 건물의 경우는 어떤 법이 다뤄요? 건축법이 다루는데 이거 저한테 안 배우십니다. 이거는 공법 시간에 여기는 따로 떼어서 배울 테니까 저에게 배울 법은 아니고, 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권리자가 누구인가 등기로서 알리는 것이 등기법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등기법이고, 그럼 저에게 배우는 법은 일단 어디까지 배우시느냐? 토지에 대해서 지적법 저한테 배우시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법을 저한테 배우시는 것이 배우는 법입니다. 요거는 12문제, 여기서 12문제에서 총 24문제가 저한테 배우실 문제인데, 세법이 많아요? 공시법이 많아요? 범위가, 출제 양이. 공시가 많나요? 세법이 많나요? 공시가 많죠?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법을 하지 말는 얘기가, 세법도 잘 하시는데 더 잘할 과목이 공시법입니다. 이게 안 됐다가는 나중에 과락 나오는데, 어쨌든 1년 내내 학원만 잘 다니시면 점수 나오니까 사기치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어쨌든 간에 12문제인데 공부하는 양적인 면에서는 지적법은 양이 작아요. 양이 적고, 난이도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난이도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쉬워요. 지적법 같은 경우는 한 수업 2번 정도 들으시고 책 한번 읽어보시면 웬만한 문제 다 풀려요. 기출문제가. 그만큼 양이 얼마 안 되고 내용이 쉬운 반면에,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양도
굉장히 많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얘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들으시면은 정도 청강이 들어가게 되면 답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등기법 같은 경우는 공부를 안 한 것도 있고 내용이 어렵기도 하다 보니까 한 5번 이상 반복해 들어야지만 이제 알겠다요. 알았다가 아니라 이제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누가 강의하던 누가 강의를 듣든 간에 3번을 들었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이제 이게 이런 법이구나라는 법의 색깔을 알기 시작을 해요. 뭐 빨리 하고 싶으시면 뭐 빨리 하면 좋은데 2차 과목이다 보니까 이거 뭐 좀 뒤로 밀어놓고 나중에 안 하다가 골탕 먹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고 어쨌든 지금 1차, 2차 다 하시는 거죠 지금? 2차만 하시는 분? 뭐 2차만 하세요? 네, 그러면 이제 2차는 어디 위주로 가시느냐? 전 이 말 할 때 제일 좀 속상한데 2차 하시는 분은 공법을 잡으셔야 돼요. 2차만 하시는 분은 요걸 잡아야지만 나머지가 쫙 풀리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은 1차가 중요해요? 2차가 중요해요? 자신이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나 집에 갈래. 내가 몇 차 강의하는데 1차란 말을 해서 어떡하죠? 자, 기본 좀 맞춰주셔야지. 자, 어떤 과목이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나눈다 그러면. 2차가 중요하죠. 1차 넘어가셨지만 자격증 받으셨어요? 1차 합격하셨지만 자격증 받으셨냐고? 안 좋잖아요. 자격증을 받는 2차를 넘어가야 받는 거예요. 사법고시 공부하는 애들도 맨날 1차 합격해봐 그건 사법고시 패스 못한 거고 2차 하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시험은 자격증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니 맨날 축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패스 아무리 잘하고 뭐 얼마나 잘하면 좋아할 거야. 중요한 건 골 넣는 게 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지막 자격증 받는 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1차, 2차 같이 하시게 되면 1차 과목 중에서 민법 거기에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다음에 공법 쪽으로 많이 할애하셔야 돼요. 2개를 잡으시면은 이 시험은 합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민법은 모든 과목의 바탕이 민법이에요. 등기법은 제가 3번 들었을 때 대화가 된다고 설명드렸었죠. 등기법의 반이 민법이에요. 민법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등기법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여기는 길게 보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1월, 2월까지는 제 수업은 수업만 들으시고 복습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1, 2월까지는 제 과목은 수업만 들으시고 나머지 복습할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양보할 테니까 민법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그게 빨리 넘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민법만 되어 있으면은 이 과목에 한 작게 잡으면 30%, 많이 잡으면 40%까지는 민법의 바탕이 깔린 사람은 빨리 올라온 점수가. 민법이 안 되어 있으면 지끈지끈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배우는 게 중개사가 이제 주변에 많이 따가지고 중개업을 많이 하시는데 이 법이 상당히 어려워요. 생각보다 시험이. 1년 동안 나 죽었어 하고 공부를 하셔야지 넘어가는 거고, 그냥 뭐 학원만 떨렁떨렁 다닌다고 해서 자격증 받는 거 아니니까 꼭 필히 나중에 복습을 하시는데, 가능한 한 어디 위주로 하시라고요? 이 말이 정답이에요. 민법하고 공법 같이 넘어가야 되니까. 이 양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2개가 안 돼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골탕 먹게 돼 있으니까 2개 위주로 공부하시고, 학교론도 중요하긴 한데 학교론은 법률 용어는 없으니까 기본 상식만 있으시면은 다 이해가 돼요, 나중에. 지금 시간을 미리 할애할 것은 민법 시간에 지금 미리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공부하시면 편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저한테 배우는 게 2가지인데, 하나는 지적하고 하나는 등기가 있더라. 그럼 지적은 양이 적고 난이도가 떨어진다고 설명드렸고, 등기법은 양도 많고 난이도도 어렵더라. 그럼 어디부터 먼저 공부하실래요? 지적부터 먼저 해야죠. 얘를 잡아놓으면은 기본 점수가 먼저 확보가 되고, 이 공부가 끝난 상태에서 나중에 수업 좀 반복해 들으시고 민법의 실력이 올라가게 되면 등기법은 한 5, 6개월 들으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공부해 놓으시면 점수 확보가 됩니다. 합격할 때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시험도 등기법 문제가 약간 좀 몇 개가 깔끔스러웠는데 지적법에서는 대부분 10개 이상은 다 맞아요. 12문제 중에서.
그래야 대화가 돼요. 12문제가 나오는데 10개 이상은 다 맞으셔야 되고 등기법은 12문제 중에서 원하는 점수는 6개입니다. 판타작. 그러면 몇 개예요? 합쳐서? 작전을 짜는 거 2차 과목은 작전이에요. 16개죠? 세법이 16문제 나오잖아요. 다만 맞으면 8개 아닌가요? 그럼 8개 더하기 6개 더하기 10개 하면 24개. 점수로 따지면 딱 60이에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맞추려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세요. 뭘 잡겠다? 지적을 잡겠다. 그러면 요것만 잡고 들어가셔도 50점은 나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라나요? 근데 꼭 이제 반대로 하시는 분이 계셔. 저 사람 장사꾼 같아가지고서 거짓말 같으니까 등기부터 먼저 열심히 하시는데 백날 해봐 점수 안 나와, 이거는. 그러니까 한 5, 6개월 지나야지만 그때 가서 이제 알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가끔가다 이제 자꾸 질문하시는 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는 다 알아듣겠대요. 다 알아듣겠다는데 문제 한번 답이 안 나온대요. 알아듣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알아듣는 거는 다 누구나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걸 내 걸 만들기 위해서는 3번 이상은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듣는 걸 3번 본다는 생각하에 공부하셔야 되고, 또 우리 IQ가 얼마나 될까요, 이제? IQ. 얼마나 될 것 같아? 본인 IQ 한번 찍어보세요. 없어요, IQ 아예? 자, 나 학교 다닐 때 130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머리를 안 썼잖아요, 거의. 학교 다닐 당시에 뭐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것저것 다 배워서 뇌를 다 사용했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한 가지 일만 몰두하다 보니까 뇌가 퇴화가 되어서 외워지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외우는 거는 두 가지 위로, 둘 중에 하나로 외우는데 하나는 머리로 외우는 게 있고 또 눈으로 외우는 게 있습니다. 근데 머리로 외운다는 건 그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눈으로 외우셔야 돼요. 자꾸 보다 보면은 그 기억이 나요. 그렇게 외우는 게 외우는 요령인 거지. 한번 보고서 신나게 외운다고 외워봐야 그거는 딱 돌아서는 순간 다 까먹게 돼 있어요. 중개사 공부 이 내용이 휘발성이 강해서 막 날아갑니다, 다. 아직 그 느낌 못 들어보셨죠? 나중에 느끼게 돼 있으니까 눈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고. 제 이름 얘기 안 했네요. 제 이름은 강승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여기까지가 제 과목의 설명이고, 일단 지적인 문제, 등기의 문제에 대해 다시 끌고 들어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민법을 보게 되면 민법상에서는 이제 원래 처음에는 강의 진도가 잘 안 나가요. 나가도 잘 모르니까 그냥 서로 이제 인사하면서 분위기 좀 살리고 이제 나가는 게 첫 시간입니다. 서로 얼굴 다 아세요? 1년 동안 보실 텐데 돌아보시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자, 한번 얼굴 보세요. 이렇게 돌아서. 네. 이쪽은 안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야죠. 나중에 1년 동안 같이 살 텐데 뒤에 계신 분들은 앞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보니까. 근데 앞에 계시면 뒷분을 모르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면서 우리는 내신 따지는 게 아니니까 좋은 자리에서 같이 나눠서 공유하시고 같이 동반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적이 아니니까 편하게 정보 주고받고 공부해서 요령, 또 마침 1차 넘어가신 분 계시니까 조언도 좀 해주시고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내용 좀 많이 들으시면은 큰 도움 될 겁니다. 자, 민법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이 물건이라는 게 있게 됩니다. 물건. 물건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 물건이라는 말은 많이 쓰죠. 사람한테도 남의 집 귀한 자식 머리 만지면서 이 녀석 물건이네 이런 말도 쓰고 다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물건이란 것이 무엇이냐요? 물건이란 것은 민법에 규정하기를 유체물, 형태가 있는 물건도 물건이고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건이란 것은 유체물하고 관리 가능한 자연력을 물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쉽게 풀려고 그러면 유체물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물건이죠. 그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라는 건 뭐로 이해할까? 형태가 없는 무체물입니다. 형태가 없는 물건도 물건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뭐만 가능하면 관리만 가능하면 형태가 없다 할지라도 물건으로 보겠다는 것이 법에 따지는 물건의 기능이에요.
그럼 이제 분필도 형태가 있나요? 물건이고, 책도 형태 있으면 물건. 근데 책상, 의자 다 물건을 인정해서 형태 있으면 물건으로 가는 것이고, 형태가 없지만 형태 없는 물체물도 물건이다요. 물건도 예를 들어서 그럼 눈에 안 보이는 거, 휴대폰 있나요? 지금 쓰시는 거? 네, 휴대폰 거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분명히 얘기해 있어요. 내 거를 내가 쓰면서 돈을 왜 내요? 아닌가? 분명히 내 거라고 그렇잖아요. 휴대폰. 내 걸 내가 쓰는데 돈을 왜 내냐고, 사용료를. 그건 휴대폰 사용료가 아니라 통신회사 전파 이용료. 전파 사용료가 아니에요. 휴대폰 요금 체납되면은 전화 끊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전파도 관리할 수 있으니까 남의 물건을 썼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것이 휴대폰 사용요금이라는 것이에요. 이용요금. 결과적으로 전파도 물건이 되겠네요. 그럼 에어컨 바람은 물건일까 아닐까? 에어컨 바람. 에어컨 바람도 물건입니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화된 건물에서 여름에 냉방 시스템을 돌려줄 때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그 사용요금 내잖아요. 물건이니까. 그럼 눈에 안 보여도 뭐만 할 수 있으면,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물건입니다. 그럼 태양열은 물건일까요? 태양열이 물건이면은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온도를 좀 높인다거나 날이 덥다고 온도를 낮춘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으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물건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자연적인 바람 이런 건 물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유체물 형태가 있어도 물건이고, 형태가 없어도 물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만 할 수 있으면 물건입니다. 이 물건을 지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느냐? 인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인. 인은 둘로 세분해서, 이제 인자는 뭐 사람 인자겠지만 하나는 자연인이란 인도 있고, 또 하나가 법인에서 인 둘로 세분하게 됩니다. 자연인은 우리 같은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고, 법이 부여한 인격체를 법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인의 경우는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민법상 법인 두 개가 있어요. 사단법인하고 또 하나가 재단법인. 어떤 법인이 있다고요?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 그럼 사단법인은 뭐고 재단법인은 뭘까? 사람이 모인 단체가 사단법인, 재물로 세운 단체가 재단법인입니다. 왜 운동선수들 많이 하죠? 장학재단 세운다고 돈 가지고. 그건 혼자 세운 거니까 재단이라 말 쓴 것이고, 또 사람이 모여서 만든 단체를 뭐라고 부르느냐? 사단법인. 그럼 사단법인은 돈이 있어요? 사람이 있어요? 사단법인의 구심점은 사람이 모인 거지 돈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이 모이려면은 모일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사단법인은, 민법상 이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비영리 목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단법인이 해병전후회. 보신 적 있어요? 사단법인 해병전후회. 이렇게 해병대 출신들 모여만 단체. 신랑분들 뭐 결혼하셨어요? 안 했어요? 나중에 해병대 나온 사람은 결혼하세요. 어쨌든 간에 그 해병들이 모이면 단체가 있는데, 그네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좋은 일은 많이 하니까 각 지자체에서 공공용지를 쓰라고 빌려주잖아요. 다리 밑에다 컨테이너 놓고 모이지 않나요? 네, 왜 돈이 없으니 거기서 모이는 거고, 재단법에는 다 빌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경재단도 재단이고 아태재단 뭐 이런 데도 많이 들어봤을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법인을 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둘 다 통칭해 부를 때를 인이라고 부릅니다. 인. 그럼 이제 인이 다루는 것이 뭐다? 물건을 관리하는 거예요. 다루는 게. 물건을 관리할 때 인이 다루는 물건, 인하고 물건 다른 겁니다. 물건은 이 물건이고, 이 물건을 지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될까요? 살아있으면 사람은 자연인으로서 인이라는 말 쓰는데,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시신은 뭘까? 인일까? 시신은 물건일까? 시신은 죽었죠. 생명력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럼 시신은 물건이에요. 그래서 절대 남에게 써서 안 될 말이,
남의 귀한 자식 머리 만지면서 귀엽다고 허 이 녀석 물건이네. 그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남의 귀한 자식 뭘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시체 취급하는 거니까 시신은 물건입니다. 그럼 시신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대로 시신 팔아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도 말 안 할래, 지금부터 그러면. 자,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두 분. 팔아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은? 복장은 뭐 팔아먹고 남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아가씨는 팔아먹을 수 있어요? 집이 좀 가정이 좀 어려우신가 봐. 시신을 누가 산다고 팔아먹어요? 마트 가니까 어시장 가니까 생선 쭉 늘어놓고 팔긴 하는데 시체 늘어놓고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해부용으로 그 기증했단 말 쓰는 거죠. 신체 일부는 기증이란 말 쓰는 거지 이 매매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헌혈을 해요, 매혈을 해요. 지금 헌혈한단 말 쓰지 매혈한단 말 쓰지 않잖아. 옛날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피를 팔아가지고 뭐 자식 먹이려고 뭐 피 팔아가지고 뭐 쌀 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다 얘기하지만 그거는 옛날 얘기고 장기도 매매가 아니라 장기 기증한다 그러잖아요. 장기 기증이란 말 쓰지 매매란 말 쓰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일단 물건이란 것이 있고 물건을 지배하는 자를 뭐라고 부른다? 인. 그럼 인이 물건에 가진 권리가 있겠네요. 물건에 가진 권리. 오케이? 그거를 줄여서 물건에 가진 권리를 물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돈을 1억을 빌렸다고 치자고요. 돈을 안 갚게 되면은 저에게 돈 갚으라고 주장하시겠네. 그럼 사람이 사람한테 가진 권리가 있더라.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이걸 채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럼 사람이 사람에게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진 권리를 인권이 아니라 채권. 인권을 찾는 사람, 매 맞고 사는 사람이 인권 찾는 거고 뭐라고 부르고 사람이 사람에게 가진 권리를 자꾸 외쳐야 돼요. 발음이.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사람이 물건에 가진 권리를 물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가셨나요? 그럼 사람끼리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니 돈 빌려주고 빌려 쓴 사람끼리 서로 알아요, 몰라요? 아니까 그거를 남에게 뭐 알릴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떤 물건이 있을 경우 이 물건이 누구 것인가 알려는 줘야 되는 거예요. 동물도 자기 영역을 표시하지 않나요? 저 집에서 저는 강아지를 2마리를 키우는데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이제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해서 애초에 살 때 따로따로 샀어요. 이렇게 샀더니만은 순놈들은 자기 영역 표시를 하더라고. 암놈이 오줌을 딱 싸면은 이 배변판에다가 냄새 맡고 거기다 다리를 들고 찍 깔기더라고. 또 더 싸더라고. 자꾸 자기 영역 풍기려고. 그럼 동물들도 자기 영역을 표시를 해요. 그럼 사람들도 자기 영역 표시하려고서 다리 들고 찍 쌀까요 가서? 그건 아닐 테니까 영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막말로 내 나와바리 표시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바로 내게 어디까지인지 알리는 제도가 바로 공시라는 거예요. 물건에 관한 사항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에 표시하십시오. 그래서 공시의 원칙이란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공시라는 건 크게 2가지 있다 그래서 설명드렸었는데 하나는 저쪽에서 토지에 대해서 알리는 지적, 건물에 대해서 알리는 건축법,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의 주인이 누구이냐 알리는 것이 등기법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막말로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전세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보시는 게 뭔가요? 누가 주인이 등기부부터 보지 않나요? 등기부를 통해서 주인 확인하고 융자관계 확인하고 뭐 소유권 압류나 가압류가 있나 한번 따져보시고 그 집은 뭐 전세 들어가든 매매 계약 체결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관리를 알려주는 게 공시라는 것이에요. 공시의 경우는 2개로 나누더라. 하나는 지적이 있고 또 하나가 등기라는 것이 있는데 지적은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지적이다 그래서 토지에 관한 사항은 뭘로 알리느냐? 4가지입니다. 토지에 소재가 있고 지번이 있고 토지에 지목이 있고 면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4가지로 알리는 것이 이게 지적의 기본 틀이에요. 그럼 이런 토지가 있을 경우 이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가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리는 제도가 바로 등기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에 관한 사항은 항상 어디가 우선이냐? 토지에 관한 사항은 지적이 항상
우선이고 여기가 우선이에요. 토지에 관한 사항은. 등기란 것은 여기가 나중입니다. 그러면 작성할 때도 지적이 있고 등기가 있어요. 지적이란 말 쓰지 않고 그냥 앞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줄여서 그냥 똑같은 말이 대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대장. 그럼 대장 그러면 흔히 들어본 대장이 토지대장이라는 대장이 있고 임야대장 들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남자분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다 들어봤어요 아마. 근데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쪽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쪽에 문외한들은 토지대장이 뭔지 임야대장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에 관한 사항을 적어놓은 대장이 토지대장이라는 장부가 있는 겁니다. 집에 가시면 옛날에 호적등본이 있죠. 호적등본. 그럼 사람을 다루는 게 옛날에 호적, 지금 말로 가족관계 등록부란 말 쓰는데 이 지적이란 말은 뭐의 줄임말이냐? 토지의 호적을 줄임말이 지적이에요.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토지의 호적. 그럼 토지도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지적이다 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다루느냐? 지적이 다뤄서 담당하되 가장 기본적인 틀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가 가장 기본 틀입니다. 이 뒤에 또 따라 붙는 게 있어요. 경계하고 좌표가 따라 붙는데 이건 나중에 따로 배울 부분이고 기본적인 사항은 네 가지입니다. 토지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나오는데 소재라는 것은 지금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우리 집이 상계동이더라. 상계동이 소재가 될 것이고 지번이 50번지다. 50번지 지번이 될 것이며 지목이란 것은 농사 짓는 땅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과수원도 있죠. 전이 뭔가요? 밭. 답은 논.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죠? 논답이니까. 밭전 논답이라는 말 쓰지 않나요? 과수원도 있고. 여러분 사시는 집터를 뭐라 그럴까? 한 글자로. 대라고 불러요. 대지가 아니라. 한 글자로 뭐라고요? 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지목이 대다라고 나옵니다. 면적은 토지 크기니까 만약에 100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토지는 상계동 50번지에 있는 지목이 대란 땅으로서 면적이 얼마다? 100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땅이 있을 때 이 땅이 누구 겁니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등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등기부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소유권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 등이라고 불렀는데 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계속 배우게 될 말이니까 지상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지역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뭐 저당권도 있고 임차권, 환매권 많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을 등기하는 것을 등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떤 토지가 있을 경우에 이 토지와 등기는 항상 같이 어울리는 겁니다. 또 내용도 항상 같이 들어와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똑같아야 되니까 항상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거는 기본 틀 1년 내내 써먹을 말이니까 요거는 기본으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지적상다루는 대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권리 다루는 등기라는 것이 있더라. 여기 다른 말로 사실관계라고 부르고 존재하는 것이니까 여기는 권리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등기 대장의 경우 주된 기능과 종된 기능이 나눠지는데 대장의 주된 기능하고 종된 기능 나눠서 주된 기능의 경우는 이 사실관계에 토지에 관한 내역을 등록하는 게 주된 기능이에요. 근데 대장에도 누가 주인인가 소유권은 나옵니다. 그럼 소유권도 나오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나와요. 근데 등기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도 주된 기능은 소유권 등을 알리는 것이 주된 기능이고 반대로 종된 기능은 토지에 관한 내역을 알리는 것이 종된 기능이 되어서 따로 같이 나와요. 이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일치하는데 여기 주된 기능은 토지에 관한 사항 누가 주된 기능 갖고 있나요? 대장이 등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시고 틀만 잡으시면 돼요. 토지에 관한 주된 기능은 어디서? 대장이죠. 소유권의 주된 기능은 등기잖아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다 똑같이 다 일치를 해야 돼요. 똑같이 일치하고 일치돼야 되는데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은 첫날은 만약에 여기 토지에 관한 지목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있을 때 만약에 대장에는 지목이 전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부는 답으로 나와 있더라. 또 소유권 여기는 통, 길, 동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홍, 두 개로 나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지금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여기도 홍길동, 홍도끼 다르죠? 서로 소유권 다르고 토지 표시 다르잖아요. 이럴 때 항상 주된 걸 보고서 중단을 고치게 돼 있어요. 그럼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은 지목이 전, 답 서로 다른 경우에 어디가 우선? 전이 우선, 답이 우선. 얘가 우선이에요. 그럼 등기부상 지목을 뭘로 고쳐라? 전으로 고치는 게 순서입니다.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 게 이 토지와 등기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여기는 등기부는 홍길동, 대장에는 홍두깨 나와 있는 경우 여기도 어디가 우선? 홍길동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뭘로 고치더라? 홍길동으로 고치는 게 순서란 겁니다. 이런 관계가 등기와 대장 관계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일치하는데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게 순서라는 것이에요. 여기도 기출문제 참 많이 나왔는데 토지에 관한 내역은 토지오죠. 토지에 관한 내역은 어디부터 먼저 고치고 대장을 기초로 해서 등기를 일치시키는 게 방법이 되는 것이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등기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등기와 대장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소유권이 다른 경우는 어디가 우선? 등기가 우선, 대장이 우선. 등기가 우선. 토지의 내역은 대장이 우선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 기억날 거예요. 이거는 이쪽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집을 사시건 땅을 사시건 잔금 치른 다음에 그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 사무장 와 있죠? 집 안 사보고 안 팔아보셨어요? 남의 집 새 살아요 다? 집 사고 팔을 때 잔금 치르는 날 법무사 사무장 와 있지 않나요? 잔금 치른과 동시에 법무사 그 사무장한테 뭘 맡겼어요? 대장에 이름 바꿔달라고 맡겼어요? 등기 맡겼어요? 등기를 맡겼죠? 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가 우선이니까. 그럼 등기를 바꿔달라고 해달라고서 위임하니까 법무사가 등기 끝났다고 나중에 며칠 등기 필증이 나옵니다. 그럼 갖고 계시다가 여러분이 내가 땅 산 사람이고 집 산 사람이니까 대장의 소유자 바꿔주시오라고 신청한 분 계세요? 안 계실 거리요? 여러분 집만 사고 등기만 신청했지? 대장은 신청 안 했잖아요. 그럼 대장의 소유권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치해야 되니까. 이때는 등기소에서 알려줘요. 구청에다가 주인 바뀌었으니까 대장의 주인 바꿔주시오라고 알려줍니다. 이렇게 고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셨어요? 그럼 소유권 하나상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는 것이고 등기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고 대장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등기소가 구청에게 이 토지나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대장의 주인 바꾸라고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통지받은 내용대로 대장을 정리하면 일치가 되는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순서는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1년 내내 가셔야 돼요. 이게 기본 틀이니까.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는 것이고 대장을 보고 등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아시겠죠? 반대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더라? 등기를 보고서 대장을 정리하더라. 이게 기본 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토지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싶을 때에는 대장을 보고서 등기 정리하다 보니까 등기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할 일이 있으면 뭘 가져와야 될까? 대장 가져오라고 배워요. 이해 갔어요? 다시? 만약에 등기부상 지목을 전으로 고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불일치하는 경우 요거랑 맞춰놓는다 그랬죠? 그죠? 전으로 고칠 때 대장의 전이라고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니까 등기부를 전으로 고칠 때는 대장을 떼우라고 그럽니다. 대장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대장을 낼 때 낸 대장을 보고서 고쳐주다 보니까 항상 이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뭐 세부적인 들어가 봐야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될 테니까 몇 개만 정리하고서 첫 시간 싹 마무리 지을게요. 자, 여기서 다른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과목은 2차 과목이 돼 등기법이 몇 문제 나오고 12문제, 지적법이 12문제, 똑같이 12문제 나오는데 지적법은 양이 적고 난이도도 쉬워요. 외울 게 없어요. 그냥 1 더하기는 2, 딱 요거까지 배워요. 그 이상 도망갈 공력이 없는데 등기법은 아셔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라. 수업을 많이 들은 사람은 많이 맞춰요. 등기하는 과정을 배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배경을 물어보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달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2가 되느냐 그 과정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딸랑딸랑 외운 사람들은 답이 안 나와요. 딸랑딸랑 외우고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조금만 한 바퀴 말을 돌려놓게 되면은 이게 뭔 말인지조차 자기가 스스로 몰라요, 이거를. 풀어주면, 아, 이게 이거였었네, 아는데, 그때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등기법은 많이 듣고, 많이 본 사람이 결국은 이기게 돼 있으니까, 요건 딸랑딸랑 외우면 다 나오는데, 얘는 3번 이상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질 급하신 분들은 그러시더라고. 한 2번 들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봐요. 안 나오죠? 누구 욕할까? 선생을 욕을 해요. 못 가르친다고. 근데 이건 순서가 있고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이제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여러분 어떤 단계 와 있느냐. 공부해보시면 이제 한 달 정도 들으면 느낌 팍 올 텐데.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뭘 배우셨나요? 영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거. 알파벳 배웠죠? 아닌가? 바로 그냥 단어부터 배웠어요? 자, 알파벳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음 기호가 아니라 이 알파벳이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단어 배웠고, 아닌가? 맞죠? 단어가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수거란 걸 배웠고, 문장을 배우면서 1형식 문장, 2형식, 3형식, 아유, 지날라 그래 벌써. 4형식 이렇게 배우지 않으셨나요? 그 딱 단계가 있는데, 처음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ABC를 배울 단계가 있는데, 자꾸 문장으로 넘어가려고 그러죠. 왜냐? 자격증 땄다고 하는 사람들 얼굴 보니까 평상시에 나보다 머리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따왔거든. 그러니까 쟤도 땄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쉽게 생각하시는데 이 법률 용어가 만만치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우니까 용어 깨우치는데 빠르면 2달이에요.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를 평상적인 용어를 이렇게 이해해서 들으려고 그러면은 짧게는 2달 내지 3달 동안 소요가 돼요. 그래야지 뭔 말인지 대화가 되지. 나중에 수업 시간에 법률 용어 쓰면서 막 신나게 설명을 하는데 저게 뭔 말인가 생각하다 보면 말은 죄가 있어. 쌤, 말 빨라요. 말이 빠른 게 아니라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용어를. 그렇지 않을까요? 말을 알아들으면 무슨 말을 다 해도 알아들어요. 또 심지어는 제가 이제 전혀 집이 가깝거든요. 근데 지방 내려가서 강의할 때 보면은 경상도 쪽을 내려가서 강의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서울말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서울말을 못 알아들으면은 그러면 경상도 말로 쓰면 알아들을까요? 그럼 알아듣겠대. 그러면은 그 뉴스 할 때 MBC 뉴스 부산이나 대구 같은 데 방송할 때 지역 방송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네들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 했습니다. 이러면서 방송하나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래. 그럼 뉴스도 알아듣겠네요. 그러니까 알아듣겠대. 그러니까 서울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말을 모르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빠르면 한 3달 정도 소요되니까 아침에 이제 이 딱딱한 언제 길들여지는 것도 한 2달 걸려요.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떨까요? 궁둥이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안 쑤신 데가 없어요. 막 언제 딱딱한 언제 앉아있지 않았으니까. 나중에는 방석만 이만큼 쌓여요. 1년 수업 끝나고 방석 치워놓기 일인데 학원에서 갖다 놓은 방석 안 가져가니까. 나중에 방석 갖다 놓고 이제 사용한 분이 계시고 또 라텍스인가? 요즘에 또 방석 만들어서 갖다 깔고 가는 공부하는 분도 계신데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적응되는 것도 한두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나주고서하고 사셔야 되고 공부하시면 4개가 나빠져요. 첫 번째, 눈이 나빠집니다. 두 번째, 이 소화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서 배변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나빠진 살이 쪄요. 살이 왜 찔까? 먹고 움직이질 않잖아요. 공부할 때 쓰는 거는 탄수화물, 지방을 쓰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소요되는 영양분은 당분을 씁니다. 당분. 이 머리가 쓰는 뇌가 소모되는 건 당이에요. 당. 그래서 당이 떨어지면은 배고프다는 신호로 나와요. 자꾸 빵 먹고 과자 먹고 사탕 먹고 이것저것 죄 주워 먹어가지고 또 배고프면 밥 먹어야 되니까 우선 자꾸 쌓이는 게 이제 배둘러 힘이 돼서 나빠지는데 그 시험 보러 갈 때까지는 복장들이 여자분으로 전부 다 몸빼로 바뀌어요. 이제 고무줄 바지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나서 한 몇 달 동안 또 다이어트해서 몸이 회복이 되시는데 어쨌든 간에 오신 거니까 여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5월달까지 점수를 맞고 싶으시면 3월달부터 모의고사가 들어가요. 쉽게 들어가는데 점수를 미리 맞고 싶으시면 여기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점수가 확보가 되고 5월달 이후로는 여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그동안 들은 게 있으니까 3번 정도 들었으면 그때 공부가 되면 착착 쌓이기 시작을 해요. 여기 1년 공부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한 만큼 바로 나와요, 점수가. 그만큼 반짝반짝한 효과는 여기서만 나오니까 선후로 공부하시면 될 것이고, 권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었는데, 물건이 있고 물건을 지배하는 인이라는 게 있더라. 인이 물건을 가진 권리를 뭐라고 부르고, 물권이라고 부르고, 인이 인에 가진 권리를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그럼 물건에 가진 권리 누구건지 모르니까 이 물건에 가는 내용을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뭘 해라? 공시란 걸 하더라. 그래서 공시제도가 나와서, 공시는 지적, 다른 말로 대정이라는 말 많이 쓸 것이고, 등기란 말 쓰는데 대정과 등기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럼 지적이란 것은 토지를 다루는 법이지 지적이고, 등기는 권리를 다루는 법이 등기란 말 쓰는데, 두 개는 항상 같이 일치가 돼 있어야 돼요. 등기부상 나오는 내용하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내용은 일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만약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불일치가 발생한 경우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하시고, 대장 보고 등기를 정리하는 것이고, 권리관계는 등기를 중심으로 대장을 정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고 땅을 샀을 때 등기만 신청하게 되면 등기가 끝났을 때 등기소에서 대장소관청에게 주인받겠다고 알려주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마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이에요. 뭔 말인지 가졌어요? 그럼 토지가 바뀌면 지목이 등기부상 전으로 바뀌어야겠죠?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지목이 바뀌게 되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에게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아니, 여러분 가지고 계신 땅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땅의 지목이 만약에 전이 있다가 대로 바뀌게 되면 바뀐 지목을 고쳐야 되거든요. 등기부를 고쳐줘야 될 거예요. 맞춰놓기 위해서 맞춰놓는데, 이 지목 바뀌는 거는 1개월 내 신청할 의무가 있어요, 법에서는. 근데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규정이 있다는 사실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지금 왜 모를까? 땅이 없어서. 자, 그게 아니라 신청 의무는 있지만 처벌이 없어요. 처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안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주느냐? 구청이 다 해줘요, 나중에. 지목이나 면적 등이 바뀌게 되면, 이 등기소 대장, 이 등기부도 바꿔야 돼.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만대로. 그럼 알려주는 대로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인 내용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항상 토지에 관한 사항은 어디부터 먼저 하실 것? 대장부터 먼저 고치는 것이고, 대장이 정리가 되면은 등기소에 알려주는 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먼저 하게 되고, 등기소에서 알려주는, 서로 알려주는 거, 이렇게 알려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 제도를 따로따로 배우는데, 이 소유권을 알려주는 제도를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제라고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 토지에 관한 사항 알려주는 것을 등기 축탁이라는 말을 써요. 나중에 다 배우게 될 내용이니까 지금은 관계만 이해하시면 돼요. 토지에 관한 사항은 선, 지적, 후, 등기. 권리관계는 선, 등기, 후, 지적, 이런 식으로 해서 관계만 좀 이해하시면 1년 내내 써먹을 겁니다. 이거는 문제로도 기출문제 여러 문제 나왔으니까 관계만 좀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 과목의 기본적인 서론이었었고, 잠깐 미루실게요. 지금부터 잠깐 쉬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교재 124페이지 거기부터 해서 또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입문과정은 뭐 급하게 뭐 진도 구해발 잡고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